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보죠.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큰 3단원이 화학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결합합니까? 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왜 결합했죠?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지는 안정해지려고 한다 했습니다. 이때 화학결합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것이야. 원소 종류를 크게 금속과 비금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합니다 하는 금속결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치 결정을 금속 결정이었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했었죠. 금속과 비금속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라는 뜻을 쓰는데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 잘 잃어주려고 비금속은 전자 잘 얻어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에 역시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양이온 되겠다 또는 음이온 되겠다는 것은 결국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금속 결합도 전자 관여하고 이온 결합도 전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는 공유 결합 물질은 아닌데, 공유는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서로 말 그대로 공유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결국엔 모든 결합에는 뭘 관여한다고요? 전자가 관여한다고요. 뭐 전기전도 볼 때 고체, 액체, 전기 모두 다 잘 통하는 금속 결합과 고차상의 전기 못 통하는 그러나 액체 용유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이온 결합, 그리고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고체고 액체고 전기 잘 못 통해요 하는 공유 결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고체 결정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금속 결정, 이온 결정하면 되는데, 공유 결합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나누네요. 요즘에는 원자 결정 대신에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분자 결정은 말 그대로 분자의 정의가 뭐예요? 분자 물질 그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가. 그렇죠. 물질 성질가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로서 동쪽으로 뗄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자의 인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을 보면 굉장히 낮은 물질과 그리고 얘는 굉장히 높은 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은 상호에서 기체 상태인 것도 있고 액체 상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고체 상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 결정 100% 상호에서 고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다이아몬드라든지 SiO2 이산화탄소, 석유, 수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온 결정 상호에서 100% 고체고요. 금속 결합 물질은 딱 한 놈 빼고 상호에서 전부 다 고체예요. 딱 한 놈이 누구? 그렇죠. 수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면 분자예요. 과거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지만 원자, 분자 여기서 점수 깨지면 안 된다 했지. 그지? 들어와? 104페이지야. 원자, 분자 여기서 깨지면 답 없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은 원자, 분자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오늘 할 게 뭐라? 분자의 극성이에요. 분자의 극성. 지난 시간에 분자가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죠.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직선을 펼쳐졌겠다, 평면 삼각형이겠다, 또는 입체 모양으로 사각불 또는 이제 정사변체 뭐 이런 식으로들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서로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잖아요. 그지? 내가 이만큼 전자 줄게, 니는 이만큼 전자 주라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전자를 딱 공평하게 가운데 놔둡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5천 내고 네가 5천 내고 뭐 평수가 지킬 수 없죠. 어쨌든 뭐 분식을 이렇게 시켰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거 공유된 것들, 공유된 음식을 자극적으로 좀 더 잘 땡겨 먹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전안 그렇죠. 그러죠. 자기가 다 먹고. 그렇지. 이제 땡기려고 할 때쯤에 내가 다 먹고 없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전자를 좀 더 잘 땡기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을 써요. 공유 전자를 얼마 잘 땡깁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를 땡기는 능력치를 상대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 전기 음성도는 이중의 원소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중의 원소 누구 있죠?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습니다. 네온은 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안정해서 정기음성력에 뭐라 했습니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서로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라고 했을 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치였습니다. 네온이 공유 결합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물론 변태 같은 과학자들이 네온에다가 공유라고 붙여본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한테 지난 시간에 분자의 구조를 하면서 그런 18종 원소가 억지로 공유 결합된 분자들이 한번 소개가 되기는 했어요. 그거 풀어 했습니까? 그거 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고등학교 레벨에도 안 나와요. 과거에 나와요. 과거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분들 중2 정도에서는 빼세요. 중3 가서도 뺄 거예요. 논문의 적에서 18종 원소가 공유결합된 거. 그건 언제 친다고? 과거 1학년 합격하자마자 바로 했더라고요. 알겠어요? 왜냐면 과거가 입학하고 있는데 쌤 제 돈에다가 풀을 붙인 건데 그런데 분자 봤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 뭐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18종 원소는 왜 전기염소가 없습니까? 18종 원소 다른 걸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아주 정석적으로 답할 길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전기음수값은 매우 간단합니다. 1.0, 1.5, 2.0, 2.5, 3.0, 3.5, 4.0, 0.5씩 등차수열이에요. 이거 외우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뭐 굳이 외우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기 음성도는 딱 3가지 원소만 전기 음성도 기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굽니까 하면 1주 뒤에 수소 전기 음수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2.1입니다. 3주 뒤에서는 나트륨과 염소의 전기 음수도를 외워주십시오. 나트륨 전기 음수는 0.9가 되고요. 염소의 전기 음수는 3.0입니다. 과거 여러분한테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이즈가 맞아요. 작아지고요. 이온화이즈가 작아지고요. 예, 전기염소가 작아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염소가 작다는 것은 전자를 땡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온화이즈가 작다? 조금만 에너지 줘도 쉽게 전자를 엄마한테 전화받아. 전화를 스커스 왼쪽 아래로 내려서가 전자 쉽게 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기음수가 커지겠고 이어지가 커지겠고 그래서 전자를 잘 안 뺏겨. 오히려 전자를 저 잘 땡겨 하는 놈들이 오른쪽 위로 갈 때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 가운데 있는 놈들은 하겠어요. 굳이 마그네슘의 전기음수를 외우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마그네슘 전기음수는 0.9보다 어떨까? 뭐요? 크겠죠? 1.5보다 어떨까? 나가요. 작겠죠? 0.9가 1.5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값은 1.2예요.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체로 위쪽 2주기 원소들이 0.5씩 완벽하게 증가했다면 3주기 원소는 대체로 0.3 정도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X축 전기 음성도 차 두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주겠습니다. Y축 결합의 이온성으로 줄게요. 결합의 이온성이 0%에서 50%, 100% 이렇게 말입니다. 이래서 새 합지에서는 1.9 전기요소 차이를 1.9를 기준으로 했으나 예전 학생에서는 1.7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7을 기준으로 1.7보다 전기요소가 크면 이온 결합성이 더 큰 놈으로 1.7보다 작은 전기요소 차이를 보면 이온 결합성이 좀 더 작고 오히려 공유 결합성이 큰 걸로 다시 만들면 이게 Y축이 결합의 이온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결합의 공유성 따지면 0%, 50%, 100%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룹 A를 보겠습니다. 그룹 A는 전기흡 사이가 0이에요. 두 원소의 전기흡 사이가 0이라는 것은 경우에 두 원소가 같은 놈이라는 뜻이겠죠.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공유합성 100%, 이온결합성 0%될 놈들 되겠습니다. A는 전기흡 사이가 아예 없는 놈들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영역 B 볼게요. 영역 B는 전기흡 사이가 1.7보다 작대요. 공유결합성이 좀 더 크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염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따져보죠. 수소 전기흡수도 2.1, 염소 3.0입니다. 이래서 전기흡 사이가 0.9 차이 납니다. 공유결합이 좀 더 강한 이온결합성 상대적으로 작은. 이해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염소 밑에 브롬 있겠죠? 브롬의 전기음수는 2.8 정도 되는데요. 다시 보면 좀 작아요. 이래서 염소가 전기음수가 수소보다 좀 더 큽니다. 공유 전자쌍은 염소 쪽이 좀 더 잘 땡겼다는 뜻이야. 뭔 뜻이냐 여기서? 그래서 염소가 부분적인 델타 부분적인 마이너스 음전을 띠고 수소는 델타 구분적인 양전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해돼서 되겠니? 그룹 C를 봤습니다. 그룹 C는 이온 결합성이 50% 이상 되는 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NaCl, 염화나트륨 보겠습니다. 나트륨 전기염수 얼마? 0.9. 0.9, 염소가 3.0을 따지네요. 2.1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놈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전자를 나트륨이 완전히 잃어주고 염소가 전자를 완전히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온결합 물질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100% 되지는 못해요. 결합의 이온성이 100%인 놈은 없어요. 왜요? 뭔 뜻입니까 하면 나중에 쌍자 모멘트라는 걸 따지게 되는데요. 쌍자 모멘트는 전하량과 그리고 거리의 곱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과 실제 값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 값대로 나온 놈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론 값대로 나왔으면 100% 했을 텐데.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인가? 104페이지 펴고 정리해라. 근데 세상사 예 없는 규칙이 없다고 그죠? 전기염성도가 1.7 이상이나 결합의 이온성이 50%가 안 되는 오히려 공유 결합으로 생각하는 분자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룹 D에 속하는 겁니다. 수소와 플로린이 공유 결합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대시 쓰는 건 공유결합이라는 뜻이에요. 수소와 플로린. 수소의 전기염수 얼마죠? 2.1. 플로린 전기염수는 4.0. 전기염수가 1.9 차이 납니다. 그러나 수소하고 플로린 이거 이온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전기염수가 1.7보다 더 크나 공유결합을 시키겠다는 놈이
이랬어요? 됐냐? 그렇다면 정경수가 1.7보다 작으나 이온결합을 치겠다는 놈 있겠습니까? 네, 있어요. 그룹 E를 보겠습니다. 그룹 E는 리튬의 수소 넣겠습니다. 방금 옥텟을 만족하냐 못하냐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 많이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한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자들 뭐 있었어? 궁소에 플로린 3개 붙이거나 베릴륨에 수소 2개 붙이는 이것들은 옥텟을 만족하지 못했던 공유 색상과 비공유 제로, 공유 두산과 비공유 제로. 기억나? 근데 리튬에 수소 붙이면 리튬 1 플러스에 수소 1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라면서 이건 옥텟을 만족한다 했잖아요. 리튬 정gem수도 1.0입니다. 수소 정gem수도 2.1입니다. 1.1 차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온 결합으로 리튬 1 플러스에 수소 1 마이너스 이렇게 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정경수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나? 이해되는 것도 있겠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번 여러분들 공부시키면서 공유 몇 상, 비공유 몇 상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분자의 구조 및 결합 각도, 분자의 극성 외국 시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트 없냐? 맨날 조그만 데다가 책에다만 적어. 자, 2주기 볼게요. 2주기 14점 누구죠? 누구더라? 까먹었습니다. 질소, 얼랄라? 탄소. 뭔 개소리 들어가는 거야? 아, 자죠. 2주 14죠? 탄소입니다. 원자 여전히 몇 개요? 4개. 네, 4개죠. 얘의 가장 간단한 수소화물하면 아무래도 수소를 4개 붙인 CH4 메테이 되겠습니다. 얘의 구조식을 보면 루이스 구조식은 이제 이렇게 쓰겠는데요. 그지?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펼쳐지는 전자쌍 반발 논리에서 분자 구조를 따지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기억나시죠? 모양 뭐요? 정사면체였습니다. 수소가 정사면체의 내곡 지점을 차지하고 그 무게 중심에 탄소가 있는 이런 모양이 메테일 정사면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지? 이름에 대해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이런 그림까지도 소개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야. 그럼 탄소,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원자가 전자를 말 그대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탄소하고 수소의 전기 음성과 서로 같습니까? 아니요. 탄소가 2.5, 수소가 2.1. 탄소가 조금 더 전자를 잘 땡깁니다. 수소가 부정적인 양전을, 탄소는 부정적인 음전을 띠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결합 하나만 따지면 극성 공유합입니까? 무극성 공유합입니까? 예,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야 돼.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라고 해요. 결합의 극성은 극성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중심 탄소를 네 놈이 수소, 네 놈이 잡아당기는 힘의 균형이 어떻습니까? 하면 이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 어떻습니까? 하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결합의 극성은 결합 한 개만 놓으면 극성 공유 결합 인합 분자 전체로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무극성 분자는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낼 때 제로가 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렇다면 2주기 14족에 탄소에 수소 있으면서 염소가 돼요. 얘는 정사면체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은 안 돼요. 수소 사이즈에 비해서 염소의 사이즈는 훨씬 크죠. 이해됐어? 결합 한 개의 극성, 극성 공유야, 무극성 공유야? 결합의 극성.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탄소와 염소의 사이의 결합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요. 알겠어? 그러나 분자 전체로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무극성 분자일까요? 네. 수소 염소 되는데 무극성 분자일까요? 네. 아니면 이거는 극성 분자야. 알겠어? 이건 탄소에 염소가 2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탄소에 염소가 3개 들어왔어요. 수소하고 클로로메테인하고 다이클로로메테인, 트라이클로로메테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극성입니다. 반면 탄소를 중심으로 염소가 4개가 다 들어왔어요. 사용탄소예요. 이때 되면 쌍자 모멘트의 총합이 제로가 되면서 이때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 4개가 다 똑같은 놈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됐나? 그래서 사마탄소는 밀도 1.6짜리 투명한 액체입니다. 알겠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도 D는 1.6 상황에서 액체 상태 물질입니다. 알겠어? 탄소가 단일결합 4번만 할 수 있을까요? 탄소가 2중결합에 단일결합을 더할 수 있겠고 2중 2번 할 수 있겠고 단일에 3중 할 수 있겠죠. 산소 붙이고 수소 붙이겠습니다. 얘 분자 모양 보면 평면 삼각형이 됐습니다. 결합각도 122도인데요. 뭐 굳이 122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했죠. 얘는 쌍자 모멘트 총합이 0일까요? 0이 아니죠. 극성 문제예요. 서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탄소에 산소 2개 붙였어요. 이산탄소예요. 이때는 어떨까요? 무극성. 예, 이건 직선형이고 얘는 쌍자 모멘트의 총합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무극성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니? 그럼 이쪽에 수소에 질소 붙였어요. 이것도 직선형인데요. 그럼 이건 똑같이 직선이라고 쌍자 모멘트 총합이 제로 나올까요? 아니요. 이건 쌍자 모멘트 총합이 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되겠냐? 또는 0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쌍자 모멘트 총합이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알겠어? 14조 탄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인가? 104페이지에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말했지만 여러분한테 옥텟이란 놈을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 못합니까? 라는 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세상에 옥텟 만족하는 문제가 많아? 만족 못하는 문제가 많아? 만족하는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만족 못하는 분자들만 나오면 걔네들을 무조건 기억하랬죠. 세상에 평면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입체 문제가 많아요? 입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평면 또는 직선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랬죠. 여기도 평면 나온다든지 직선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런 메테인, 야 정사면체거든? 입체 굳이 외울 거는 아니랬죠. 그 다음에 세상에 무극성 분자가 많을까요? 극성 분자가 많을까요? 극성 분자 월등히 많아요. 보다시피 쌤 아까 사면탄소 무극성 메테인 무극성이라며 그냥 하나만 다른 걸로 치환된다 하더라도 극성이 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극성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 아 저랬을 때 무극성 되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2주기 15족입니다. 누굽니까? 질소죠.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뭐 다 알아서 대답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질소는 수소 원자 3놈이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 암모니아 루이스 구조식으로 이렇게 쓰겠는데 비공유 전상까지 고려해서 분자의 모양을 제시할 때 요런 비공유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뿔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결합각도 이쪽 결합각도가 109.5도였다면 여 결합각도 몇 도? 암모니아에서 이 결합각도 몇 도? 107도입니다. 당연히 결합 하나만 따져도 질소하고 수소 결합 극성 공유합이다 무극성 공유합이다 극성 공유합이에요. 그리고 얘도 공유 따지면 세상에 비공유 한상 있죠. 분자 극성 어떨까 하면 이건 당연히 극성 분자입니다. 쌍자 모멘트 총합이 제로될 수 없죠. 알겠습니까? 얘네들이가 전자쌍들 잡아당기는 게 한쪽으로 이꼴 전체적으로 이꼴 제로가 될 수 없는 분자의 구조예요. 이거는 2주기 16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산소 원자 전자 6개 있습니다. 수소 2놈과 공유결합을 시켜놨습니다. 물이죠. 산소에 수소 있고 비공유가 연식으로 있네요. 원자 세 개를 일체 만들 수 있다 없다? 원자 세 개를 일체 만들 수 없죠. 이건 평면이에요. 구분형이 되고 얘는 평면 분자라고요. 3원자 원자 세 개인데 평면입니다. 이건 뭐 굳이 외우고 있을까요? 없죠. 공유 두 쌍과 비공유 두 쌍을 보고 있습니다. 얘도 극성 분자입니다. 당위쌍적 모멘트 총합이 제거될 수가 없죠. 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원자가 산소가 된다든지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버리면 이때서만 극성 분자가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네들이 극성이냐 외울 이유는 없죠. 알겠나요? 그렇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극성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극성 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연이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유상종 들어봤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대표적인 극성 용매 누굽니까? 하면 바로 물이에요. 극성 분자는 1번 극성 용매, 대표적으로 물입니다. 에 잘 녹는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라잖아. 이산화탄소 물에 녹는데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물 100g에 채 0.1g도 안 녹아요. 이산화탄소를 1기압으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로는 ppm 단위로, ppm, 퍼센트가 아니고 ppm 단위로 1ppm은 100만 분의 1만큼 녹는다는 얘기예요. ppm 단위로 경도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반면 암모니아는요. 물 100g에 78g 정도 녹을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에 물에 잘 녹아하는, 끼리끼리 잘 녹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체에 끌린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던지는데요. 여기에 가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물 분자가 물을 쫄쫄쫄 흘리면 이렇게 끌려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산소가 전기흡수가 커서 산소가 부정적인 음자를 띠거든. 그래서 대전체에 대해서 산소가 이렇게 끌려서 가기 때문에 휘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도 휘어요. 끌려요. 이제는 수소가 끌리는 특징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전체에 끌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서 준기 정거 칠래? 일어서 일어서 세 번째,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대전체에 끌린다 했는데요. 전기장 속에서 얘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져요. 전기장을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주겠다고요. 그럼 물 분자는 어떻습니까? 하면 산소가 부분적인 음자를 띠기 때문에 수소가 부분적인 양자를 띠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자를 띠는 수소는 마이너스 쪽을 향해 있고 부분적인 음자를 띠는 산소는 플러스 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겠다는 게 극성 분자로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무극성 분자는 랜덤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야 너도 일어나. 이 새끼들 뭐 단체로 뭘 잘못 먹었어? 손 빼. 뭐하냐? 자세가 자기 딴 자세야. 이들이. 네 번째,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무극성 분자보다 볼포인트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 되겠죠.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분자 차이가 현격이 나면 아니에요. 분자 비슷할 때 끓는 점이 좀 더 높습니다. 무극성 분자보다. 또는 분자 간 인력이 좀 더 크다 되겠습니다. 분량이 비쌀 때 얘기예요. 왜 이걸 강조하지? 예, 시험 잘 나왔어요. 정해. 매번 시험 나와 이게. 분자의 구조, 결합각도, 극성.
2페이지, 106페이지 정도 보면은 이런 극성 분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106, 107페이지. 자, 그럼 2주기 13쪽을 한번 보죠. 2주 13쪽 누구예요? 붕소. 예, 붕소입니다. 원자가 진짜 3개 돼 있어요. 이 붕소에 수소 붙여서는 좀 안정치 못해서 플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BF3라는 분자를 만들겠는데요. 중심 원자에 대해서 공유, 세쌍공이고 비공유는 없어요. 중심 원자에 대해서. 물론 BF3라는 전체 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플로한테 3개씩 있어서 9개죠. 붕소에 플로린 이렇게 3개 붙었습니다. 평면 삼각형이고 결합도 120도죠. 붕소와 플로린 결합의 극성을 물어볼까? 결합의 극성. 극성 공유압이야? 무극성 공유압이야?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죠. 플로린 전기음수가 들어서 플로린 쪽으로 전자를 좀 더 잘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쌍차 모멘트의 총합을 내면 어떻습니까? 하면 새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무극성 분자가 되죠. 붕소에 대해서 플로린 3개가 잡아당긴 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얘 봐요. 옥텟 만족한다고? 옥텟 만족 붙이지 못해요. 입체의 평면이야? 평면이죠. 이거 평면 삼각형이라니까. 정삼각형이에요. 게다가 무극성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BF3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메테인, 이 가스레인지 켜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암모니아, 뭐 방구에도 자주 나오는 거 있죠. 물, 넘쳐나는 게 물이잖아. 이랬어? 17쪽 되면 HF나 HCl 이런 거 있겠지. HF를 우리가 직접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여다 봤을 겁니다. 이거 반도체를 닦아내는데 식각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과거 정권에서 일본이 뭐 이거 HF를 우리한테 안 주겠다고 하면서 무역 보복한다고 지랄했을 때, 그럼 우리 이거 국산화 하자 해갖고 국산 성공했던 그런 물질이에요. HCl 위에 많은 거죠, 염산. 흔히 보는 물질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포말데이드 기억나? 포말데이드 포말린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험실에 보면 무색 투명한 데다 여러 동물 표본들 있잖아요. 그거 포말데이드 수용액이에요. 이산탄소 넘쳐나죠? 그지? BF3는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 연구해서 직접 볼 일은 아마 극히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왜? 옥텟 만족 못해 평면이야 무극성 문제야. 시험 내기 딱 좋은 문제예요. 물론 붕소에 플로린 하면서 염소가 되버리면 이때도 무극성 문제인가요? 그때는 무극성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종 원소 벨륨이겠죠. 벨륨의 수소 두 놈 공유 결합을 시켰다는 거죠. BH2 되겠습니다. 벨륨의 수소가 이렇게 직선형이 되어 있네요. 얘는 공유 두 쌍의 비공유 제로예요. 얘도 옥텟 만족 못해요. 평면이에요. 심지어 직선이네요. 무극성 문제예요. 시험 잘 나와 안 나와? 무지하게 잘 나와요. 넘쳐나게 나와요. 매 모의고사 20문제 보면 매번 하나씩은 끼어들어 있는 문제예요. 결합의 극성을 부를 때는 극성 공유합, 분자 전체로는 무극성 분자. 알겠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오늘 수업했던 거 동영상 다시 재복습해서 꼭 봐.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테스트 칠 거야. 이게 분자
오늘 끝하고 나면 다음 4단 넘어가야 돼. 화학 반응 말이야. 알겠어? 문제 풀다 보면 저번에 버리라 했던 문제들 그건 나중에 3학년 가서 다시 한다고 했어. 정리하세요.